이번 섹션부터는 부트스트랩 기초편에 이어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어떤 디자인인지 살펴보고 다음 동영상부터 실제로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인데요. 제일 위에 메뉴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각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스크롤 다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단에 고정된 형태라서 다시 제일 위로 가려면 홈 메뉴를 클릭하면 되죠. 첫 번째 이 탑 섹션은 섹션에 배경 이미지를 넣고 그 위에 약간 검은색의 반투명 오버레이를 입힌 상태에서 왼쪽으로 9개만큼의 칼럼폭, 오른쪽은 3개만큼의 칼럼폭으로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텍스트와 부트스트랩 버튼 그리고 인풋폼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줄였을 때 이 오른쪽 폼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게 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인트로 섹션은 좌우 같은 폭의 칼럼을 넣고 왼쪽 칼럼에는 또 같은 폭의 칼럼으로 2개의 열과 행으로 부트스트랩 카드 컴포넌트를 이용해 보았고요. 물론 반응형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슬릭 카로우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슬라이드 기능인데요. 카드 형태의 아이템들이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도 가능하고 아래쪽에 점으로 된 인디케이터를 선택해도 아이템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슬릭 카로우젤 라이브러리 CDN을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네 번째 섹션은 섹션 배경 이미지를 넣고 왼쪽 반만큼의 칼럼에 카드 컴포넌트를 붙였습니다. 카드의 배경은 흰색 반투명으로 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100% 흰색 배경으로 바뀝니다. 그 아래 3개의 카드 컴포넌트에 박스 섀도우 기능을 입혔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갤러리 섹션으로 역시 부트스트랩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 각 디바이스마다 카드 개수가 반응적으로 바뀝니다. 태블릿 같은 미디엄 디바이스까지는 가로로 3개의 아이템이, 스몰 디바이스에서는 가로로 2개,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가로로 1개의 아이템이 보입니다. 그 밑에는 컨택트 섹션, 또 그 밑에는 지도 섹션이 있습니다. 지도는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 방식으로 광화문의 위치를 표시하게 했고요. 이 지도 섹션 속에 오른쪽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폼을 또 붙였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반응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푸터 섹션이 있는데요. 부트스트랩의 로우와 컬럼 그리고 폰트와 썸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부트스트랩의 클래스를 이용하되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CSS만 별도의 CSS 파일에서 스타일링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이나 원하는 폴더에 새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에 드래그 해줍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코드로 열기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코드 에디터로 폴더를 오픈해 보시면 이렇게 웰컴 탭이 보이고요. 왼쪽 익스플로러 탭에 프로젝트 1이라는 빈 폴더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1 아래 빈 공간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파일을 클릭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설치할 때 한국어를 선택하셨다면 새 파일이라고 보일 겁니다. 물론 위에 메뉴들도 다 한국어로 보이겠죠? 새 파일을 선택한 다음 파일 이름으로는 index.html이라고 합니다. 웰컴 탭은 꺼주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될 폴더를 하나 만들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 이름은 assets라고 합니다. asset, 이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웹 개발을 할 때 CSS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폰트 파일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파일들을 폴더로 묶을 때 폴더 이름으로 asset이라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asset 폴더 속에 서브 폴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새 폴더 선택, 이름으로는 css,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새 폴더 선택하고 이름은 images, s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새 폴더를 선택하고 이름은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이 css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폴더가 아니라 새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름은 app.css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js 폴더에서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한 다음 이름은 app.js. 이 각각의 파일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css 파일은 style.css나 app.css로 많이들 정하고 js 파일은 app.js나 main.js 또는 script.js로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app.css 또 app.j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폴더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사용할 이미지들을 넣을 텐데요. 강좌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파일을 미리 여기 이미지 폴더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각자 진행해 주세요. 예, 자 이제 index.html로 가서요. 기본 스타트 코딩을 할 텐데 느낌표를 입력하고 바로 이어서 탭 키를 쳐줍니다. 느낌표는 숫자 1과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예, 이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서 자체 내장되어 있는 MEC라는 플러그인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서블라임 텍스트나 아톰과 같은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이 MEC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 MEC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MEC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이 MEC 기능은 코딩의 속도를 단축해 주니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 타이틀에 docu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my first web이라고 입력합니다. 예, 다음 몇몇 스타일 파일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 새 탭을 열고 부트스트랩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예, 보라색 get started 버튼을 누르고 퀵 스타트 부분에 CSS에서 링크 부분을 카피합니다. 예, 오른쪽 그 카피 버튼을 누르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코드 에디터로 가서 세 번째 메타 태그 밑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예, 다시 부트스트랩 사이트로 가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JS 파일을 넣는데요. 부트스트랩 5부터는 이렇게 번들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 링크를 카피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버전 4까지는 jQuery도 필요하고 포퍼 그리고 부트스트랩 스크립트까지 3개의 파일들을 따로따로 순서대로 링크 시켜주어야 했는데요. 이번 버전 5부터는 jQuery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포퍼와 부트스트랩 스크립트를 하나로 통합해서 번들 파일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이 번들 파일의 카피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가서 닫히는 바디 태그 바로 윗줄에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부트스트랩 5 라이브러리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소스를 더 링크시켜 볼 겁니다. 우선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게 폰트 오썸 링크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브라우저 탭에서 fontawesome.com을 입력합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 유료와 무료 링크 모두 이용 가능한데요. 예, 여기 Start for Free 그러니까 무료로 시작하기 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해야 해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 링크를 CDN으로 제공해주는 cdnjs.com으로 가서요. 예, 여기 인필드에 font awesome 이라고 타이핑합니다. CSS나 JS 파일의 링크 태그 또는 URL까지 입맛에 맞게 제공해 주는데요. 저희는 제일 위에 allmin.css 링크 태그를 이용할게요. 그 클립 아이콘 다음에 두 번째로 코드 태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가서요.
부트스트랩 CSS 링크 태그 아랫줄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폰트 오썸 공식 사이트에서 이 링크를 메일로 받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1차로 여기까지 제대로 링크 태그들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리는 바디 태그 바로 아래에 H1에 클래스로 display-1 탭키 emit로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i에 클래스로 fa-home 이 모양이 폰트 오썸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태그 형식입니다. 이 아이콘들은 폰트 오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닫히는 i 태그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 누르고 hello world 라고 입력합니다. 세이브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오픈 라이브 서버를 작동시킵니다. 뒷모양 아이콘과 hello world 글자가 부트스트랩 디자인대로 표시되네요. 잘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슬릭 슬라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링크 태그가 필요한데요. 역시 CDN.JS에서 링크를 가져오면 됩니다. CDN.js 페이지 그 탭으로 가서요. 검색창에 슬릭이라고 입력하면 슬릭 대시 카루젤이라는 박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슬릭 카루젤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슬릭.css 파일이 필요한데요. 여기 압축된 슬릭 min.css 파일 링크를 복사합니다. 코드 에디터로 가서 폰트 오썸 링크 태그 바로 아래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CDN.js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슬릭 테마 CSS 파일을 복사합니다. 여기 슬릭 템.min.css 링크 태그를 카피하고 코드 에디터에 조금 전 붙여넣기 했던 슬릭 링크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세이브합니다. 잘 됐고요. 세 번째 스크립트 링크도 필요한데요. 다시 CDN.js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슬릭.js 파일을 복사하는데 여기 슬릭.min.js 링크 태그를 카피합니다. 코드 에디터로 가서 닫히는 태그 위 부트스트랩 번들 파일 줄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요 슬릭 카루젤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 있는 CSS와 JS 파일을 링크하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CSS 폴드에 app.css 파일 그리고 JS 폴드에 app.js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 파일도 링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헤드 섹션에 슬릭 테마 링크 그 줄 아래에 링크 탭 키를 쳐줍니다. emit 덕분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rel equal style sheet 이라고 나오고 href equal 큰 따옴표까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asset folder slash css slash app.css 라고 입력합니다. 보통 첫 글자만 입력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폴더나 파일이 자동적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닫히는 태그 바로 위에 슬릭 스크립트 아래에 스크립트 탭키 그리고 앞에 스크립트에 src equal 큰 따옴표 하고 그 속에 asset folder slash js slash app.js 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세이브 합니다. 브라우저를 보셔도 뭐 별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기초 세팅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부터 메뉴 내비게이션 코딩을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단 메뉴 섹션을 코딩할 텐데요. 완성된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로고와 사이트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들 중에 어느 하나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섹션으로 내려가는 스크롤 다운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에서 오픈합니다. 지난번에 테스트 삼아 입력한 h1 display-1 코드는 삭제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부트스트랩 내비게이션 코딩을 시작합시다.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상단에 docs 다큐멘트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 중간쯤에 컴포넌트라는 메뉴 탭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고요. 중간 조금 아래쪽에 내부 바
메뉴가 있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서 첫 번째 샘플을 보시면 맨 왼쪽에 내부바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사이트의 이름이 되고요. 여기서는 내부바 대시 브랜드라는 클래스로 된 A 엘리먼트고요. 그 바로 붙어서 메뉴들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검색 인풋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 디자인의 코드가 예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들을 통째로 카피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클래스 하나하나 입력해 가면서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갑니다. 열리는 바디 태그 아래에 아까 h1 태그가 있었던 줄에다가 열리는 내부 엘리먼트 탭키. 예, 그러면 emit 플러그인에서 닫히는 내부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래스로 내부바 한가 띄우고 내부바 대시 expand 대시 lg. 이 expand 대시 lg라는 클래스는요 1200 픽셀 이상의 라지 디바이스에서 지금 이런 PC에서 볼 수 있는 메뉴 디자인이 보이고 그 아래에 디바이스, 예를 들어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버튼과 함께 드롭다운 되는 형태로 메뉴 디자인을 표시해주는 부트스트랩의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 내부바 대시 right 한 칸 띄우고요. LG 대시 right. 예, 이건 내비게이션 메뉴의 배경색이 밝은 색이고 글자색은 조금 어둡게 표시되는 부트스트랩의 내부바 메뉴 중에 한 클래스입니다. 부트스트랩 내부바 다큐멘트를 보면 이 아래쪽에 검은색이나 푸른색 등의 이해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배경의 내부바를 사용할 때는 내부바 대시 다크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지 글자색이 밝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예, 다시 코드 에디터로 왔어요. 여기 bg-right는 흰색에서 조금 어두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밝은 색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스페이스 한가 띄우고요. py-3 상하로 패딩을 3스페이스 단위만큼 패딩을 둔다는 것인데요. 숫자 3은 디폴트로 1rem을 의미하고 1rem은 별도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16픽셀이 됩니다. 그 다음 shadow-lg 또 한가 띄우고 sticky-tab. 예, 이 그림자 효과고요. 스티키 탑은 화면에서 스크롤 다운 해도 메뉴바가 위쪽에서 올라가다가 뷰포트 상단을 만나면 딱 들어붙는 말 그대로 스틱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트스트랩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 열리는 내부 태그와 닫히는 내부 태그 사이에서 엔터 치시고요. 클래스로 마침표 찍고 클래스 컨테이너 탭키. 예, 그러면 emit 기능으로 닫히는 태그까지 입력되고요. 그 사이에서 엔터. 예, 로고나 사이트 브랜드 네임을 넣도록 A 엘리먼트에 클래스로 내부바 대시 브랜드 align 대시 middle 탭키. 이 align middle 클래스는 이 엘리먼트 속에 들어오는 두 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그 세로 중심을 가운데로 맞춘다는 뜻이 됩니다. href는 index.html을 적습니다. 다음 h3의 클래스로 m-0 탭키. 예, 마진은 없앤다는 뜻이고요. 예, 여기에는 이미지를 넣을 텐데 img 탭키, src에는 sh 폴더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bootstrap 대시 logo.png. 예, 이미 제공해드린 이미지들이고요. 이미지 폴더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없으신 분들은 지난 압축 파일을 풀어서 이미지를 이 폴더 속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Alt에는 영어로 logo, 로고, 그리고 height라는 속성으로 사이즈는 36픽셀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만드는 사이트 이름으로 my bs5 web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 타이틀을 넣어야 되는데요. 닫히는 A 태그에서 클래스로 collapse 내부바 대시 collapse 탭키, 그 아래 UL에 클래스로 내부바 대시 내부 ms 대시 고토 또 mb 대시 2 mb 대시 lg 대시 0 탭키를 칩니다. ms 오토나 mb2 mb lg 0 등은 앞서서 기초편에서
모두 배웠습니다. 예, 그 다음 li 엘리먼트의 클래스로 내부 대시 아이템 탭키, 그리고 이 a 엘리먼트 클래스로 내부 대시 링크 탭키를 누릅니다. href에는 해시태그 그리고 top 탑이라고 일단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닫히는 a 태그 앞에 메뉴 이름으로 홈 대문자 h 홈이라고 적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li 태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예, 그러면 이 열리는 li에서 닫히는 li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그 아래 붙여넣기 합니다. 총 6번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li의 href는 샵 마크하고 인트로, 그리고 홈 대신에 인트로 대문자 i 인트로를 써줍니다. 세 번째 li에는 href에 샵 마크하고 서비스, 그리고 이름은 홈 대신 서비스라고 써줍니다. 네 번째 li에는 href에 해시태그 다음에 슬로건, 메뉴 이름에도 홈 대신 슬로건. 다섯 번째 li에는 href에 샵마크하고 갤러리, 메뉴 이름도 갤러리라고 해줍니다. 여섯 번째 li에는 href에 샵마크하고 cta, 메뉴 이름에는 홈 대신 컨택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li에는 href에 샵마크하고 find us, 메뉴 이름에는 홈 대신에 find us. 지금까지의 이 샵 마크 또는 해시태그 다음에 href 이름들은 그 아래 섹션의 id 값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합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를 보시면 약간 미색이 들어간 밝은 배경에 부트스트랩 로고와 사이트 이름이 왼쪽에 있고 또 메뉴들은 오른쪽에 쭉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검사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개발자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이 오른쪽 꽃표 마크 옆에 세로로 점 3개 아이콘을 눌러서 독 사이드를 오른쪽으로 맞추시고요. 모바일 디바이스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반응형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모바일 정도의 폭으로 이렇게 줄여보면 메뉴 타이틀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메뉴를 클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내부바 익스펜드 LG라는 클래스 때문인데요. 이 미디엄 사이즈부터는 모바일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메뉴들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부트스트랩에서는 그래서 라지 화면 아래 크기의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이는 메뉴에 드롭다운 형태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닫히는 A 태그와 div 태그 사이에 버튼 엘리먼트 그리고 클래스로 내부바 대시 토글러 탭 키를 칩니다. 그리고 타입으로 버튼, 그 다음에 몇 개의 속성들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데이터 대시 bs 대시 토글 이퀄 큰 따옴표의 클랩스, 드롭다운 형태를 이 부트스트랩에서는 클랩스라고 합니다. 다음 데이터 대시 bs 대시 타겟 이퀄 큰 따옴표 하고 그리고 그 큰 따옴표 사이에 샵 마크 하고요. 내부바 스포티드 컨텐트라고 해줍니다. 대문자 S, 대문자 C로 적어주세요. 이건 조금 있다가 아래에 div의 id로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aria 대시 컨트롤 이퀄 큰 따옴표 하고 조금 전에 넣었던 내부바 스포티드 컨텐트
여기에는 샵 마크, 해시태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aria 대시 expanded equal false. 마지막으로 aria 대시 label equal toggle navigation 이라고 해주세요. 버튼 엘리먼트 사이에서 엔터 치고요. 스팬 엘리먼트의 클래스로 내부바 대시 토글러 대시 아이콘 탭키. 여기에는 이 스팬 태그들 사이에 별도로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세 줄 아이콘, 이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ollapse div의 아이디로 내부바 supported content를 입력합니다.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세이브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사이즈를 보시면 이걸 햄버거 메뉴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각형 속에 세 줄 아이콘이 생겼고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 타이틀들이 보이도록 드랍다운이 나타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메뉴까지, 내부바까지 코딩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메인 페이지 컨텐트 레이아웃을 계속 코딩하겠습니다.